자, 지금 카메라 안 켜셔서 제가 기회를 안 드렸는데 나중에 토론할 때 언제든지 카메라 켜시고 자기소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딱 2시간으로 마련해 놔서 오늘 발표할 내용도 한 4분 정도 계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안내를 보셨겠지만 오늘 이제 아우성 파티 2탄에서는 이제 1탄에서 했던 어떤 뭐 상황 공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시도 이후의 이야기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이 될 텐데요. 일단 크게 3가지로 이제 온라인 음악 교육의 시도와 한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이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음악 교육을 하면서 함께 나눠야 하는 고민이나 어떤 이야기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3번째로 2021년도에도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 너무나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할까, 이 음악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크게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이제 4분이 오늘 간단하게 사례 발표를 해주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함께 걷는 아이들 상이 받았던 이제 올키즈스트라의 이제 코로나 겨울나기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최호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잠깐만요. 와 계시죠?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네, 최호진 선생님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건 라이드 상위관악단에서 트럼펫 강사와 또 올케스트라 안양군포 지휘를 맡고 있는 최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상위관악단에서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저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됐는데 저희 올케스트라 상위관악단이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함께 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거는 몸이 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음악과 아이들 그 웃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게 저희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을 좀 사진으로 남겼는데,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올키스트라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컨텐츠인데, 어, 올키스트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줄여서 올라라는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음, 저희 장한솔 지휘자 선생님과 또 호른 선생님이 MC를 맡아서 매월 그 1회씩 저희가 8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매월 1회씩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2분씩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그런 컨텐츠로 그 주제를 소개하고 또 아이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시간 채팅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이 퀴즈를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상품도 주고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강사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레슨을 진행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모의적으로 실험을 좀 해봤고 이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이 처음 저희 레슨에 대해서 좀 기초를 다졌던 사진입니다. 그다음 밑에 왼쪽에 3번째 사진은 이제 하반기에 저희 사경활악단의 그런 운영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저희가 온라인 레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 이렇게 회의하는 게 좀 적응이 돼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참 적응하기 힘든 상태인데, 이게 첫 저희가 줌으로 강사와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하고 처음으로 회의한 그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올케스트라 2020년도 그 온라인 수업의 목적은 비대면으로도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올케스트라의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수업의 목표는
온라인 수업을 시도해 보면서 파트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수업 방식을 찾아가면서 오프라인 때보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시간이 줄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서로에 대해 좀 알아가면서 또 2021년의 수업에 대해서 더 기대되는 그 수업을 또 새롭게 찾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한 달 패턴으로 돌아가는 기본 패턴인데 온라인 레슨으로 2주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합주 1주 진행하고 또 오프라인 레슨으로 1주 진행해서 온라인 2회, 오프라인 2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으로 하고 있고 이번 주 역시 그 원래 오프라인 합주였는데 이 거리두기가 이제 상향되면서 다시 또 온라인으로 바뀌는 이렇게 되면서 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 오케스트라 그 온라인 수업의 좀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거의 네이버 밴드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어, 첫 주 뭐 이렇게 주에 월화 정도 초반에 그 파트 선생님께서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레슨 범위와 과제 범위를 함께 적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스텝 1의 장면은 각자 선생님들의 그런 방식대로 뭐 연주를 통해 영상 업로드하고 또 악보를 기재해주고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악보에 다 체크를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음악 이론 외에도 그 합주곡에 대한 이야기나 스토리 같은 것도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스텝 2는 아이들이 이제 그 영상을, 선생님이 올린 그 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연습을 통한 그 연습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아이들이 그 자기 영상을 여러 사람들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비밀 댓글의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강사만 볼 수 있게. 그래서, 영상 또한 댓글의 형식으로 이제 서로, 뭔가 공개되지 않고 선생님과 본인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댓글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피드백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비밀 댓글로 해가지고 올린 장면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댓글로 영상을 올리면 밑에 이제 멘트로 선생님이 달아주고, 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이런 과정이 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스텝 3는 저희가 이제 그 실시간 레슨을 얘기하는 건데,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줌을 이용해서 그룹 레슨이나 또 이제 그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1대1 레슨으로도 진행하고, 이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그룹 레슨, 1대1 레슨이 같이 진행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온라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레슨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는 레슨 일지를 작성하는 단계인데 저희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좀 이용해가지고 그 한 주간 아이들의 영상 내용에 대한 피드백 또 실시간 온라인 레슨에 대한 피드백을 그날 그날 뭐 그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바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슨 일지고 또 이렇게 바로 작성하는 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PPT로 설명은 다 전달해드렸고, 제가 저희 강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 온라인 레슨의 방식, 또 방법, 뭐 그리고 뭐 개선 방안, 뭐 여러 가지 좀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음, 어쨌든 온라인 레슨의 장점이 저희가 이제 초반에 우려한 바가 참 많았거든요. 참 비효율적이다. 어, 그냥 일단 시도해 보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 과정 속에서 많은 장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이들이 좀 학업으로 그 시간이 좀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좀 절정일 때는 그 온라인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어서 그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했던 그 악기 이론 수업이라든가 뭐 타악기의 경우 막 합주곡 위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곡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소품 악기에 대한 이름과 그런 연습, 뭐 기능들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전체 그룹 레슨으로 했던 그 오프라인 진행이 온라인으로 오면서 그 세부적 그 개별 피드백과 세부적 코치가 가능했다. 이런 장점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레슨을 통해서 단체 아이들의 소속감이 유지가 많이 됐고, 특히 이렇게 실제 만났을 때 좀 내성적인 학생들이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내성적인 학생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레슨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위주로 이제 연주에 대한 레슨을 좀 많이 시도했고, 항상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영상을 좀 많이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어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정말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보의 그 체크, 실제로 이렇게 펜으로 체크하는 어플도 사용하고, 연주가 진행되면서 악보의 그 타이밍을 에 맞게 그 화살표 표시로 타임을 맞게 뭐 표시하는 기능, 스티커처럼 멘트를 다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음악이 진행하면서 파트에 어디를 진행하는지 이렇게 막 형광펜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어플을 받아서 시도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복잡하지만 이런 거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강사가 당연히 음악적으로 항상 발전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도 참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참여율이 좋은 파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파트들은 이제 선생님께서 좀 소통을 평소에도 자주 해가지고 참여를 유지하는 그런 노하우도 있었고, 뭐, 어떨 때는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한 학생이 있을 때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이번 주는 뭐, 어떤 학생이 이걸 맡아서 하자. 또 다음 주는 누가 하자 이러면서 뭔가 그 책임감을 좀 향상시키면서 참여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초반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긴 영상으로서 레슨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분량이 좀 길지 않게 좀 줄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초반에는 좀 길다가 많은 분량이 많다가 현재는 대부분 분량이 어, 2분, 3분 또는 5분 이내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셔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하우들이 많이 늘었고, 또 그런 참여율 좋은 파트는 이제 파트장이 역할을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좋은 파트들의 이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면서 당연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에 대해서는 강사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영상을 작업하는데 보통 두세 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이 꼼꼼히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단점으로 좀 눈에 보였고,
뭐 여러 가지 의미한 기술적 문제는 온라인 레슨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 뭐 초등학생 저학년 경우는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는 뭐 영상 시청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온라인 레슨에 좀 한계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초등학생 저학년은 이제 핸드폰을 또 교육상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건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 뭐 부모님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느꼈고, 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압수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많은 한계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목관악기, 뭐 현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목관악기 경우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그런 레슨이 좀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얘기하셨고, 금관악기의 경우는 집에서 대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연습실을 가든 주변에 있는 뭐 교회나 센터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될 때는 연습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뭐 아니면 그 실시간 레슨이 좀 힘들었다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상으로 짧게 하다 보니까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종 어떤 아이들은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좀 뭐 단점으로 좀 많이 느꼈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강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한 거는 토요일에 그 줌으로 하는 레슨과 1대1 온라인 실시간 레슨이 활용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거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결과들을 좀 해가지고 개선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어쨌든 온라인 레슨으로 많은 강사분들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고, 좀 아이들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합주를 하는 거를 또 강사님들께서 보고,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 레슨으로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또 그것을 보고 좀 뿌듯하고 온라인 레슨을 하면 준비 과정에 좀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역시 그래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특성, 뭐 지역 특성, 뭐 악기 특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애들이 많은 그런 파트들은 좀 주중에 그 강사와 학생이 좀 협의해가지고 그런 실시간 레슨을 1대1 레슨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이제 주중에는 악기를 전혀 불 수 없는 상황인데 1대1 레슨 할 때 어떻게 지역의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실시간 레슨 때는 온라인으로 연주를 가능하고 레슨이 가능한 파트가 있었는데, 또 이런 친구들은 저희 그 패턴이 원래 선생님이 먼저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피드백 그 영상 올리고 하는 그런 패턴에서 오히려 반대로 레슨 이후 토요일 날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을 때 학생이 레슨한 내용을 영상 올리면은 반대로 이제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댓글 형식이든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는 것도 파트마다 좀 필요하다는 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파트별 악기 특성이나 지역 특성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휘자 선생님, 강사, 또 이렇게 실무자 선생님들이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게 뭔가 획일화된 레슨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 온라인 레슨이 필요하면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안행군포의 정규 연주회를 좀 10월 마지막 날 연주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야외에서 조촐하게 진행했는데, 어, 일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도 음악이 중단됐고, 뭐 레슨과 합주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만의 축제로 좀 연주를 하자는 개념으로 이제 연주를 진행했는데, 초반에는 뭐 저도 그렇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이 뭐 당연히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좀 조급하게 했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아이들과 합주하면서
당연히 저의 그 마음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중반에서 후반으로 지나면서 뭐 어려운 합주곡들을 아이들이 좀 소화해내는 거를 보고, 어, 정말 이렇게 연주 당일날은, 아이들이 원래는 실력이 많이 줄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냥 언제 뭐 음악이 멈췄냐는 듯 그냥 시간에 지난 것처럼 아이들의 실력도 늘어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연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뢰를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게 그 표출되는 그런 저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정말 실력을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못하는 상황이 와도 좀 실력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적 레슨을 하면은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향상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렇게 아이들과 강사 간의 신뢰가 네, 중요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신뢰를 가지고 아이들을 좀 대한다면은 훨씬 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사실이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새로운 걸 좀 많이 이번에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최호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진행을 발표를 이제 듣고 마지막에 이제 이 논의들을 모아서 이제 토론을 할 텐데 음, 우리가 토론할 만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지금 주로 관악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 오케스트라가 관악 합주단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관악 얘기가 집중이 됐던 건데 장하솔 선생님이 아마 이어서 지금 상위가락단에서 하고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온라인 그 뭐 공동 라이브 방송 그거랑 그리고 공동 창작 뭐 이런 거 하고 계신 그 얘기를 좀 이어서 조금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초빈 선생님이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오케스트라나 다른 엘 시스테마 오케스트라와 다르게 온라인 수업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 올라인데요. 올케지스트라 라이브를 줄여서 올라라고 명명을 했고 이 프로그램의 이유는 온라인상으로 대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레슨 수업을 했는데 합주를 할 수가 없으니 근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는 즐거움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응집력을 계속 잃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함께 소통을 해보자라고 이제 함거다에서 준비를 하셨고 저희 강사회의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 선생님들마다 이제 팀을 이루어서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준비하고 저와 홀은 맡고 계신 정창욱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고요. 주제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금과 악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지휘법이나 뭐 음악 용어나 음악 분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 회차마다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5번의 올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6회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유튜브도 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유튜브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잃지 않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10주년인데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념 연주회를 못하게 되는 비극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념을 해보자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곡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함께 작곡하기를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 나이도 어리고 이거를 아예 그냥 백지로 돼 있는 오선지는 줄 수 없어서 이를테면 제가 화성을 미리 만들어 놓고 리듬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게 좀 채워봐라.
여기에 이 마디들의 주요한 음들은 이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채워봐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화성을 아예 피아노 반주로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어울리게 흥얼거려서 악보로 적어봐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곡을 만들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둘이서 공동으로 또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주어지고 함께 해봐 했더니 그 모습이 되게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서로 논의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어떠냐, 이런 높이가 어떠냐, 리듬이 어떠냐 하면서 굉장히 개성 있는 선율들을 만들었고 두 번째 친구는 자기를 떠나간 그 여학생을 그리면서 감정을 담아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이제 제가 전제한 거는 이제 그 너희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감정들 이제 그런 대화를 좀 했거든요. 앞서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장소가 기억나는지 어떤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감정들을 좀 담으면 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올라 영상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그냥 생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발표 듣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궁금증은 사실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들으시면서 채팅창에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나중에 토론할 때 그 얘기를 다시 불러와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토론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함께 걷는 아이들은 여기 참여도도 되게 높긴 하지만 이 말하자면 실무진과 음악가들과 감독님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동을 다 잘한 듯한 어떤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듣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두 번째는 성부의 이제 문진탁 감독님께서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시도와 한계인데 자, 어떤 시도를 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거를 또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진탁입니다. 그 제목은 되게 거창한데 이제 구자민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우리는 사례를 발표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 짧게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뭔가 뭐 잘하는 것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왔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지금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음악 교육이 그리고 음악계가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우성 그 1회차 때 해야 될 얘기였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올 초부터 제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패닉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성북에서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가족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 실버 합창단도 있었는데 요 두 단체는 지금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5월 말이 이제 돼서야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뭐 대다수의 분들이 다 느끼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화상 회의 앱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초반에 그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뭐 인터넷 속도나 환경의 열악함, 인터넷 환경의 열악함 같은 것들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합주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튜닝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화면으로 선생님께서 뭐 지시해 주는 거에 따라서 튜닝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뭐 수업을 할 시간이 없다거나 뭐 이런 점들은 그 초반에 굉장히 그 수업을 힘들게 하는 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꿈을 말고도 서대문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수석 강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5월 말에 이제 시작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영상을 제작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아이들이 뭐 여러 번 보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숙제를 다시 뭐 댓글로 단다거나 영상을 단다거나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같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 화상회의 앱을 사용한 방법보다 상호 소통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그 뭐 합주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합주는 당연히 못하고 합주에 도움이 되는 그 주변 지식들만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는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기도 했고, 그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한 5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긴 했는데 학교 근처를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학기를 가르친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은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만 계속 마음속으로 되풀이하게 되고, 뭐 연주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잡혔던 이제 올해 연주들은 전부 다 취소가 됐고, 그 올해 첫 연주를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 무관중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관중 없이 카메라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연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마냥 그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연주를 굉장히 뭐 많이 하고 이런 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올해 같은 일은 뭐 최근 한 10년, 한 2010년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이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제 너무 오래된 거라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라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일까, 뭐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심각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든 학교든 연주든 이렇게 1년을 거의 보내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아이들이 그 오케스트라 연습 그리고 학교 수업 뭐 연주 같은 활동들이 대면으로 조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성과를 내고 활기를 띠기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다시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론 수업이나 토론 수업, 음악 감상회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오케스트라 교육, 합주, 활동, 공연 같은 영역은 제 생각으로는 인터넷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쉽게 집에서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악기를 들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만나면 화면 속 지휘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합주가 가능할 때, 오프라인으로 합주가 가능할 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의 그 정도의 그게 가능해졌을 때, 이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공연 같은 것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교육자나 예술가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백신만큼이나 더디게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5분만 얘기를 하기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끝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너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좀 흐트러진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뭐 이해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어떤 후배가 음악계를 떠난다고 하길래 뭐 안타깝다.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좀 더 버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 반년 넘게 수입이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해주질 못했는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얼만큼 버텨야 하는지 뭐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용기를 내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제 함께 걷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였던 데 비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상황은 아마 문지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지금 되게 또 아까 그 기술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문제를 또 선도적으로 또 약간 시도하고 계신 사례인 것 같아요. 최강원 선생님 이제 꾸모 포항에서 이게 저도 이렇게 약간 링크를 봤는데 이제 이 학생들 데리고 캠프하는 거를 또 이렇게 앱을 그러니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발표로 최강호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좀 짧게 할게요. 짧게 할 건데, 사실 이제 온라인 캠프를 저희가 이번에 좀 첫 시도를 했었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상에 조금 많이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쌤들이 또 이렇게 그 컴퓨터를 못 하시는 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샘플로 이렇게 우리 요번에 이제 영상을 저희 꾸모에 캠프하면서 한 강사 선생님 만드신 게 있거든요. 저희 그거 잠깐 보고 이제 제가 기능하고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하면 되죠, 그죠? 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번에 개발한 그 반주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애들한테 지도하려고 이 반주기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걸 들고 연습을 하는데도 왜냐면 미리 소리가 크게 나오고 배경음악은 좀 작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재생을 해볼 겁니다. 자, 메트로놈 기능은 항상 딱 시작한 그 마디 말고 그 다음 마디부터 숫자가 나오더라, 맞죠? 네, 숫자 잘 세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트로놈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 한 20마디까지를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쭉 이제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박자를 세면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박자를 세지 않고 이제 말로 개 이름을 이렇게 개명차원에서 도, 라, 도, 미 반주에 맞춰서 말을 한다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맞죠? 도, 라, 도, 미, 시, 방, 시, 렌, 미, 시, 라, 라 이런 식으로 개명창으로 내가 알고 있는 리듬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요번에 이제 개발한 반주기를 사용해서 이제 강사 선생님이 직접 올린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6개, 총 하나, 둘, 셋, 7개가 저희가 이제 합해서 요번에 캠프를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합주 들어가면 제 요번에 이제 새로 개발한 반주기거든요. 반주기인데 이 기능이 이제 전체 합주 보기, 뭐 파트 연습 보기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려운 부분들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고 이렇게 이 전체 합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바이올린 파트 같으면은 이제 자기 파트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찍는 대로 이제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루프 모드를 쓰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고음이다 하면은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반복 진행이죠. 그 다음 속도도 느리게 할 수 있고, 예, 좀 잘 되면 빨리도 할 수 있고, 예, 악보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네. 이런 기능을 제가 이번에 캠프할 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메신저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직접 수업하면서 여기 영상을 자기가 올리고 중간에는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이제 같이 하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청년 비올라 파트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꿈의 지금 잠깐 뭐가 있었어. 잘 됐네. 이게 왜 이러지?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두 번 다시 들어요. 제가 이제 방마다 지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김해 사람은 김해만 쓸 수 있도록, 통영은 통영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하고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시를 하죠. 뭘 해라. 뭐 1번 연습해줘. 뭐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애한테 보내죠. 보내면서 이제 직접 이제 문자로 이제 이 숙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자 아이디하고 1대1로 이제 복습이 다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의 아이들이 같이 한다면은 수업을 이제 메신저 채팅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메신저로 여기 화상 채팅 다 가능하거든요. 해서 채팅을 이제 여기는 영상 채팅, 여기는 음성 채팅이고 영상 채팅인데 이렇게 1대1로 화상으로 하면서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보면 또 튜너기에 보면은 이제 뭐 애들이 직접 이렇게 음성이 바뀌죠, 그죠? 애들이 이제 연습할 때 켜놓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메트로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기능이 같이 돼 있어서 이제 음악 반주기에 맞춰서 이제 튜너기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정을 잘 모르면 피아노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제 음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게 기본 기능이고 이제 우리 이번에 온라인 캠프에서는 퀴즈쇼를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퀴즈를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줬었어요. 줘가지고 이게 점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점수 맞추면은 이제 그 아이들 점수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전체 목록이 나오도록. 그 시간은 제가 20분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할 때 제가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론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A선, E선 같으면은 뭐 운지를 직접 이렇게 손가락을 보고 맞추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학습 도구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주기, 그 다음에 메신저, 그 다음 1대1 화상 채팅, 그 다음에 음악 이론 학습, 뭐 퀴즈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할 때 이제 강사 선생님들 각자 자기 영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상들을 직접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이제 같이 영상 보면서 또 아이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뭐 시도라서 조금 뭐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걸 뭐 이거 외로 요건 제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악기에 관한 모든 기초, 뭐 에튜드, 그다음 영상, 앙상블, 듀오 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언제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악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합주가 사실 불가능한 건 맞거든요.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거 오케스트라 교육 합주로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한 게 맞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습득할 수 있는 그게 생긴다면은 앞으로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아리랑을 공통곡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수업을 못했어요. 이제 수업 못하고 개인 아까 메신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 2주 정도를 연습시켰거든요. 그리고 첫 합주를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 한 번에 합주 다 됐거든요. 물론 템포 좀 느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 기구로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개발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초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멜로디만 듣기도 가능하고요. 각자 멜로디만 들을 수도 있고, 반주만 들을 수도 있고, 멜로디 없이 반주만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보면은 이제 영상 손가락 사실 운지법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같이 넣었어. 이렇게 아이들이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 저희 뭐 사실 음악도 뭐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게 애들이 좀 음악을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제가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음정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이제 소리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임인데, 그다음에 뭐 작곡하기라든지 음정 익히기, 뭐 게으름 공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자기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게임들도 많이 넣었고요. 지금 밑에는 다 게임이거든요. 밑부분에는 활성 작곡하기, 뭐 성금 주관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외에도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많은 커리큘럼들을 전체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함에 담았어. 그러니까 마이 음악 함처럼 만들어서 이제 각자 원하는 것들을 이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진도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곡들도 이 솔로곡인데,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악보를 올렸죠. 올려서 조금 이제 쉬운 것도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것.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한 다음 주 되면 오픈될 건데요.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직은 뭐 불완전하지만은 이런 시도들이 자꾸 일어나면 훨씬 더 좋은 뭐 프로그램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단한 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이거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앱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지원으로 하게 됐는지, 아니 이게 말하자면 전체 꾸모로 확장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서 꾸모 아닌 다른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 하나의 사실 목적은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제가 원래 저는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 사업도 했었고, 제가 시향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부터 이제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 그러셨구나. 네, 5,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제 제작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망했죠. 크게 안 망해가지고 제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접고, 근데 사실 제가 접게 된 거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새벽에 전화 오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뭐, 이게 잘못됐다, 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욕을 막 하시거든요, 오면은. 막 놀라고 이랬어요.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겠다 해서 그때 접고는 이제 계속 안 하다가, 이번 코로나 때 한 12월 달부터 제가 사실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좀 보조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다가 2월
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수업을 못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 방과후라든지 만약 개인 교습에서 많이 활용되면은 훨씬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사실 음악이 어렵잖아요. 이게 저도 발령 가르치지만은 이렇게 가고 나면은 레슨 때뿐이지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보조 재료로서 쓰면서 이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음악을 확산시키면은 이 코로나 때 사실 아까 뭐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들었는데 뭐 음악계를 떠난다 이런 얘기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음악을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정말 확산시켜서 많은 음악가들이 잘 묶어서 이렇게 우리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음악가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서 많이 잘 뭐 방과후에도 예를 들어서 수업 못하게 되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개인 레슨도 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짧게 하려고 했더니. 네, 나중에 이제 이거 발표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네. 이제 그거 남겨두기로 하고 네. 마지막 발표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장하솔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꿈의 오케스트라 이제 10주년 행사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기념 공연했던 그 관련해서 그걸 이제 시도하게 된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 참여하셨던 권정아 선생님도 와 계시니까 이제 이어서 조금 보충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대화를 방법을 좀 고민을 하다가요. 네. 일단 그 공연날 공개가 됐던 개요 영상과 메이킹 영상이 있는데 그걸 네.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지 네. 대부분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같이 볼까요? 몇 분짜리죠, 그게? 앞에 게 3분이고 메이킹 필름은 6분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메이킹을 보는 게 나은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그럼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메이킹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일단은 일반적인 형태의 음악회를 구상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판단 하에 그렇다면 이 시국과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했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의 10주년을 기념해보자 라고 판단하고 준비하게 됐는데, 전례 없는 시도이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한데요. 우리의 힘들이 모여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10주년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 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되게 떨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이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같이 촬영장에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동선이나 또 코로나 방역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됐던 터라 다행히 정신도 없고 또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정말 무사히 촬영이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촬영하는 당일날 이것이 과연 될까 하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좀 저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것이 또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의 에너지, 음악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정들은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주년 기념 공연은 지역에서 또 거점에서 애쓰고 계신 감독님들, 또 행정 선생님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우리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연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합주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여러 악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견해를 좀 나누고 이해를 하는데 음악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녹화 중간중간 아이들이 잠시 박자를 놓친다거나 음정에 미스를 낸다 뭐 이런 좀 정도의 착오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녹화가 끝났습니다. 이곳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수많은 강사들이 수고를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온라인 캠프를 진행해 주신 그 수많은 강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수고해 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정말로 수고했고, 우리 단원들의 그 꿈을 멀리서나마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영상으로 인사하고 서로 뭐 이름 통성명하고 수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아이들 내가 이제서야 얼굴을 보는구나. 굉장히 뭉클한 감정이 정말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요. 이 엄청난 연주회를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긴장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파이팅! 네, 개요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형태를 준비를 하다가 캠프 장소도 이제 물색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점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공연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제가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영역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구무에서 지원하신 10분의 기획단 감독님들이 계셨고, 이제 진흥원 관계자들과 논의의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위에 화면을 세우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습을 띄워보자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것도 뭔가 모두가 확신이 있어서 다다른 결론은 아니었고,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선택이 됐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기술의 힘을 빌려서 근데 아쉬움은 있었죠.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이, 특히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옆 사람과 조응하고 주고받고 같이 소리를 울려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하고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띄워야 되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계신 권정아 감독님도 그날 지휘를 했지만 지휘자는 그냥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그냥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악에 어떤 무대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지휘봉을 지휘한 건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 고민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그래도 라이브를 시도해보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문희탁 감독님께서 합주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시대의 기술로는 합주가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휘자를 보고 반응을 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딜레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무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포 트랙과 그다음에 음원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 같이 녹음한 음원을 아이들이 듣고 거기에 맞춰서 4개 지역의 아이들이 각자 연주를 하는 거죠. 각자 연주를 하는데 4개 지역에서 한 4, 50명의 아이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예술전당에 모였을 때 생기는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딜레이를 계산해서 이제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게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메트로놈 켜놓고 각자 연주한 걸 합쳤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이었고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각 거점마다 인터넷도 일시적으로 새로 깔고 미디어 서버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혹여 있을 그 신호의 단절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띄울 수 있는 예비 영상도 미리 촬영을 해놨어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저희가 파트가 오산 같은 경우는 금관과 타악기가 있고 강릉에는 현악기가 있는데
강릉에서 사고가 나버리면 이제 현악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고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과 녹화도 미리 해서 행여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 미리 촬영된 것이 나올 수 있게. 근데 처음에는 어떤 미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경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시냐. 그런데 무대에 서서 보니까 일단 녹화된 거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케스트라 형태로 이 10주년을 기념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라이브 무대는 그 각자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비춰졌을 때 그 울컥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코로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기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소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이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정환 선생님 혹시 추가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점이라든가 뭐. 장 감독님이 워낙 말씀 잘해 주셔갖고, 예. 저도 같이 해 나가면서 이 연주에서 지휘자는 소외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실제 오케스트라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여진 곳에 제 손을 이제 얹는 거라서 되게 이질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리허설에 이제 실제로 세팅된 그 예술의 전당에 올라가서 지휘를 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 미디어 아트와 그 빵빵한 사운드, 예술의 전당을 꽉 채우는 그 사운드가 지휘자로 하여금 몰입을 할 수 있게 충분히 해주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상으로 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미디어 총괄 감독님 말하기로는 실감 LED 패널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각도 조절도 이렇게 미세하게 해갖고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사전 녹화 끝나고 그냥 이제 내 할 일 다 했네, 그리고 예당 가서 나는 잠깐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좀 마음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도 내가 푹 음악에 빠져서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음악이 이렇게 어른들의 노고로 고급져질 수 있구나. 예. 그리고 그날 사실 장 감독님이 마음을 되게 졸였을 텐데 라이브를 하시느라 사고가 안 나고 너무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끝나서 같이 참여한 감독으로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리허설 하던 중간에 라이브가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오산에 아이들이 인이어에 비트가 안 들린다고 해서 연주를 멈추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시겁했었고, 공연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그게 이 무대에 생동감을 더해준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없었으면 뭔가 고정되고 다 짜여진 것들이 그냥 건조하게 나가는 형태가 됐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졸임이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갈 때 그런 떨림을 가져다 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결론은 이런 공연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아이들 무대에서 만나고 호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의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때 이렇게 들었던 이 메시지인데, 우리 다시 무대에서 만나자.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연을 준비했고,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드셨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물론 이걸 대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어떤 보조
미디어로 보조 장치로 이런 것들을 갖게 됐다는 또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황이 뭐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확장하면서 이걸 넓혀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시도로서 성공적인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인 네 말씀하세요. 네. 하나만 더 추가를 네네. 해드리면 네. 이게 그래도 좀 잘 이루어졌던 게 그 가이드 영상 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가이드 영상을 제작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진흥원에서 받아들여질지도 몰랐지만 진흥원에서 몇 주 만에 그 가이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했고 스튜디오를 바로 섭외를 해서 거기서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프로 오케스트라를 아예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사운드에 지휘자 가이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어서 그걸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었어서 애들이 좀 더 교육할 때 그래도 음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휘자와 결이 같게 준비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진흥원처럼 최고의 팀을 꾸리지는 못하더라도 세종에서도 그렇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카메라 한 대다 놓고 선생님들 모아서 이렇게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다른 감독님들도 뭐 그런 식으로라도 본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 마지막 마지막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꾸모가 10주년이 됐고 지금 여기 꾸모 관계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각 지역에서. 이제 이 선생님들 중에서 요번 뭐 꾸모 행사나 아니면 이제 꾸모 10년 동안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는 요걸 했던 요 행사 말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꾸모 평창이라고 하신 분도 오대훈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항효주 선생님도 계시고. 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구자민 선생님께서는 가이드 음원 제작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황효주 선생님은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셨고, 그다음에 그 하남에서 있었던 그 영상 무대에 네네. 띄워졌던 영상 녹화 녹음할 때 참여를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자민 선생님? 네. 10주년에 관련된 말씀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좀 딴 생각하고 있었네요. 뭐, 마찬가지지만 이 온라인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문 감독님 말씀할 때부터 딴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깊게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잘 들었고 10주년 참여했을 때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 성북이 자립을 했죠.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한 상태고 또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요청이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을지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선생으로 참여하려고 하니까 또 뭐 신청서도 썼어야 되고 지원서도 그러다 보니 독립만세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수동적으로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장 감독님 덕분에 사실은 그 앨범이 아니죠. 가이드 영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었고요. 10주년 공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어제도 이제 인터뷰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이 코로나 덕분에 어떤 가시적인 행사가 사라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막 사람들을 막 지방에서 동원하고 또 막 거대한 어떤 공간에서 여러 명이 그냥 한꺼번에 막그 매스게임 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좀 이제는 이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뭔가 좀 개개인의 어떤 서사에 좀 더 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음악 교육 방식이 어떤 변화를 맞아야 되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음악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 물론 이제 기능 교육은 어디서든지 많이 지금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됐잖아요. 교과 과정에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최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악기 기능을 위한 어떤 앱들은 상당히 많이 한 십수년 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반주가 깔리면서 물론 유료의 영역이었죠.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이었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음악 교육이 정말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왜 작동해야 되는가를 아마 좀 더 잘 보여준 공연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막 어떤 거추장스러운 게 필요하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지점이 굉장히 저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 의료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는 이 재난 상황을 함께 같이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누구는 막 이렇게 지금 뭐 뉴스에는 뭐 20대도 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힘을 얻는 지점은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연대가 있었다.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각 걱정 기관들도 그런 지점에서 아마 10주년을 보면서 힘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고군분투를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정점을 보여준 거죠. 실시간으로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든 거추장스럽지만 할 수 있고, 또 방법이 뭐 여러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어떤 희망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결국에는 함께 싸워서 뭔가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물론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주년 네. 공연은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예. 네. 황효주 선생님 혹시 덧붙이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 네. 뭐 저는 10주년 공연에 대한 부분은 사실 10주년 공연도 이제 온라인 수업의 연장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만나서 이제 영상을 찍게 하게끔 그런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시기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날 당일에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느꼈던 게 감사를 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그 평소에는 사실 아이들 만나는 게 좀 당연한 일이었고, 그죠? 그냥 흘러가는 날 속에 그냥 내 스케줄에 맞게 만나지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고 참 귀한 것들이었구나 그런 거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손수 터치해서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였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사실 암담한 부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그런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근데 다만 이제 특이한 이 시기에 특별한 시기에 그냥 특별한 경험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독님도 그냥 마지막 연주였으면 좋겠다. 이 10주년이 패널로 했던 그런 것들이. 근데 네, 뭐 가끔 가다가 추억하며 회상하며 할 수 있는 연주는 될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이 다 달라서 수업하는 거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를 갑자기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온라인으로 초보 수업 한 명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만나지 않고 하는 건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고 만나는 순간 그 아이가 확 이렇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했고 근데 기초를 다져놓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는 건 장점들이 많았어요. 친구들 여럿이 있을 때 저와 교통하지 못하던 애들이 그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하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아이도 있었고 괴로워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람이야 빨리 이런 상황들이 끝났으면 좋겠고 네. 좋은 경험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것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저 한 말씀만 네. 아까 효주 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연이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물론 이런 거 하면 좋죠. 누군가 예산을 대주고 뭐 하면 너무 좋겠지만 과정은 힘들긴 힘들었어요. 모두가 힘들었고 권주환 감독님도 그렇고 뭐 정말 우리가 다 갈아 넣어져서 진흥원 관계자들도 너무 고생했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온라인 수업도 힘들고 특히 그날 라이브 공연을 했던 친구들은 아침 10시부터 거기 앉아서 서울 상황도 못 보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연이 이벤트로는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너무 즐거웠지만 좀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정이 돼서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다음 토론에서 해야 될 얘기들의 주제들은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